지난 4월 7일 임시공정방송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좋은 방송을 지향하기 위해서 보도와 제작 등 해당 분야의 간부진과 노조 대표가 참석하는 이 협의회는 노사양 측의 의견 대립에도 불구하고 과거와는 다른 MBC의 오늘을 보여줍니다. 이거 뭐 맨날 저 50 때 귀가 따갑게 들었던 이런 그 한 얘기 또 하는 걸 갖다가 2시간씩 중계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득할 수가 없다 이거죠. 부탁이 없이 스스로 결정해서 방송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그 두 번의 굴절 과정이 있었다는 게 시청자들한테 알려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시간 밤 9시 반을 막 넘긴 이곳 여의도는 어둠의 정적 속에 쌓여 있습니다. 간간히 불을 밝힌 MBC 또한 한낮의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차분한 가운데서도 바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방송사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었던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송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거에 MBC가 걸어왔던 길,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좋은 방송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MBC의 파업은 당시 올림픽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방송사 자체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88년 6월부터 2달에 걸친 단체 교섭이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자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쟁의 발생 신고를 낸 노조 측은 조합원들의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서 파업에 이르게 됐습니다. (8월 26일부터) 시작된 파업은 나흘 만에 수습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장 퇴임 등 조직 내부에서는 많은 변화를 겪어야만 했으며 특히 MBC 사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단행된 정부의 신임 사장 선임으로 MBC는 또 한 번의 진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파업이란 극한 수단까지 동원해서 관제 언론으로서의 오역의 과거를 청산하고 민주방송으로 거듭나려는 MBC의 노력은 현재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여론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MBC 내부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민들은 MBC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 사회와 MBC의 민주화 추세를 비교해보면 대체적으로는 그 속도가 비슷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MBC가 앞서간다기보다는 사회가 앞서간다고 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에서 방송이 갖고 있는 역할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MBC가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민주화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좀 더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과거 50 시절 MBC 방송 내용에 불만스러웠던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불공정, 그 다음이 흥미 위주, 자율성 상실 등의 순서입니다. 이와 같은 시청자들의 불만은 바로 50 시절 MBC가 제도 언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영리 위주의 상업방송이란 지탄을 받은 데 대한 구체적인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80년의) 봄, 극도의 혼미를 거듭했던 전국의 변화는 언론 매체, 특히 MBC의 내부 조직에까지 그대로 파급됐습니다.
개픽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방송사 자체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88년 6월부터 2달에 걸친 단체 교섭이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자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쟁의 발생 신고를 낸 노조 측은 조합원들의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서 파업에 이르게 됐습니다. 다른 어떤 언론사보다도 먼저 100여 명의 대량 해직 사태가 MBC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희 자랑스러운 직장이 80년 올 어느 날 누군가에서 유린을 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입사 5년 된 드라마 조연출자였는데 아침에 출근을 해보니 정문 앞에 총을 든 군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영문도 모른 채 마치 죄인처럼 기가 죽어서 이곳을 들어왔습니다. 회사는 온통 공포와 정적 속에 젖어 있었죠. 그리고 이 벽보에는 매일 강제해직자의 명단이 붙었습니다. 몇 명에서부터 많을 때는 몇십 명까지 저희들은 공포와 정적 속에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한치 앞에 상황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선배 동료들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나가는지도 잘 모른 채 그들이 청춘을 바쳐서 일했던 이곳을 묵묵히 걸어 나갔습니다. 언론인들에 대한 대량 해직 사태는 물론 당사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비극이었습니다만 요행인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그 비극의 강도는 결코 줄어들질 않았습니다. 해직 사태 이후에 MBC 내부에 팽배해 있던 긴장과 공포감, 그것은 50 시절 내내 MBC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기류였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취하는 생존 방식은 수능주의나 기회주의로의 변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MBC 최고 경영자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는 1984년에 간행된 문화방송 연지에 실린 이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0화국 당시의 MBC의 사장은 당시 권력의 핵심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음은 그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최고 경영자들에게 MBC는 방송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기보다는 50화국이라는 집권 세력의 홍보에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었고 그것은 바로 집권층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절대 신임이 없으면 올 수 없었던 자리, 권력의 핵심부와 밀접한 사람만이 올 수 있었던 자리가 바로 MBC의 사장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위한 방송을 하기에는 조직 자체가 이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50화국 내내 권력과 언론 사이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면서 권력 순환의 내부 구조 속에 있었던 MBC의 과거는 바로 권원 유착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MBC가 걸어온 길은 어떠했던? 이걸 불과 20여일 앞두고 방송사 자체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88년 6월부터 2달에 걸친 단체 교섭이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자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쟁의 발생 신고를 낸 노조 측은 조합원들의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서 파업에 이르게 됐습니다. 새벽의 찬 공기를 뚫고 서울의 하늘에는 새로운 소리의 전파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파수 중파 900km 사이클, 콜사인을 HLKV로 하는 수도 서울의 최초의 민간사업 방송인 문화방송의 첫 시험방송 전파가 성공적인 여운을 남기면서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지난 1961년 12월 2일에 본격적인 상업방송으로서의 서울 MBC가 개국한 자리입니다. 종로구 인사동 15번지, 당시 가구점 4층을 빌어서 불과 직원 60여 명으로 시작했던 MBC는 28년 후에 전국의 19개의 계열사 그리고 1,800여 명의 직원들을 거느린 지금과 비교할 때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규모 못지않게 당시의 방송도 실수연발에 미숙한 것이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감싸질 만큼 넉넉한 시절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회고하면서 바로 방송의 낭만 시대였다고 회고하는 것도 바로 이 인사동 그 자리입니다.
60년대 초반에 전 국민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은 라디오였습니다. 저녁이면 식구들이 모여서 라디오 드라마에 귀를 기울이던 것이 당시 대부분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문화방송의 뿌리는 서울문화방송보다 2년 앞서서 개국한 부산문화방송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16이 일어나자 당시 최고 실권자였던 박정희 씨와 MBC 사주였던 김지태 씨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전 주식이 5.16 장학회로 강제 이관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제도 언론의 틀 속에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열악한 제작 환경 속에서 방송에 열의를 불태우던 MBC 구성원들에게 당시 가장 큰 기쁨으로 다가왔던 것은 인사동에서의 더부살이를 끝내고 정동 새사옥계로의 이사였습니다. MBC의 역사에 있어서 질적, 양적 발전으로의 큰 분기점이 된 곳이 바로 이곳 정동사옥입니다. 개국 이후에 영세성을 면치 못해왔던 MBC는 바로 이곳에 자신의 사옥을 비로소 마련을 했고 텔레비전 개국과 함께 그 이후에 탄탄대로의 성장 가도를 달려온 것도 바로 이곳 정동사옥입니다. 그러나 MBC의 역사에 있어서 과연 그러한 발전이 소망스러운 것이었느냐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일단 유보해 둘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의 인기에 영합한 상업주의의 한계나 그리고 제도권 언론의 틀 속에 안주하려는 기회주의적인 속성이 이 시기부터 서서히 심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69년 텔레비전 개국과 함께 MBC는 외형적으로 큰 변모를 맞게 됐습니다. 그러나 방송의 내용 또한 바람직한 것이었느냐에는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월급 타오는 것이? 네, 퇴직금은 내일 받아오기로 했어요. 순씨. 공명 씨. 아니 어디서 일어나 모르게. 보내서 나 혼자만은 막을 수가 없어. 나 혼자는 막을 수가 없어. 너도 함께 망해야 돼. 나 혼자는 안 망해. 못 망해. 안 돼. 당시 MBC는 경쟁사이던 TBC와 양대 쌍벽을 이루면서 상업방송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별다른 오락수단이 없었던 그 시절 텔레비전은 안방극장으로 국민들에게 깊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MBC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는 것은 드라마와 쇼라고 할 수 있었으며 당시 흑백 텔레비전은 오늘날 컬러 텔레비전을 능가하는 전성시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유신을 거치면서 언론은 정권의 특혜와 보호 아래 영리 추구를 위한 사기업화의 길로 달렸으며 물론 MBC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정권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국민의 탈정치화에 앞장서는 체제 홍보기관으로의 변신은 이미 이 시기부터 예고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로부터 MBC 주식 소유 문제를 추궁당한 박 정권은 그중 70%를 당시 7대 재벌들에게 인수시켰습니다. 당시만 해도 방송은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재벌들은 마지못해 이 주식들을 인수했었는데 훗날 언론 통폐합을 거치면서 KBS가 소유하게 된 문제의 주식이 바로 이 주식인 것입니다. 창사 이래 지금까지 MBC의 전파를 탄 모든 프로그램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테이프들은 과거 MBC 구성원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피와 땀의 결정체를 단지 뿌듯한 감회만으로 회고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재 방송이 처한 위치이기도 합니다. 이들 프로그램 중에는 물론 많은 국민들의 사랑과 격려를 받았던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질타와 오역으로 점철된 프로그램도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MBC의 구성원들은 각자 나름대로 방송인으로서의 직분을 다했다고 감히 자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단지 우리들만의 생각뿐이라는 것 또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반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청자들의 눈에 비친 MBC의 모습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0 시절 MBC의 방송 태도를 보면은 자유의 폭이 제일 좁았다는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권위주의적이고 또 나약한 면도 아울러 가진 한마디로 체제 종속적인 면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성격을 더욱 구체화시켜주는 것이 과거 MBC는 누구를 위한 방송인가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도표는 약한 자보다는 힘센 자, 없는 자보다는 가진 자의 편에 서 있는 방송의 부정적인 측면이 아주 강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방송을 이용했던 집권층에 있는 것이든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대해서 자생적인 방어 능력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던 방송사에 있는 것이든 방송과 국민들 사이에는 이처럼 좁힐 수 없는 거리가 존재했던 것이 바로 5공화국 시절 방송의 실상이었습니다. 실제로 50 시절에는 국가적 행사마다 국민적 요구나 방송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주문성 프로그램들이 급조돼야 했으며 이 때문에 방송 실무자들은 소재 제약과 함께 자율성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곤 했습니다. 현대인에게 웃음과 여가의 필수 공급원인 오락 프로그램마저 탈정치화의 수단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50 시절 MBC는 그야말로 프로그램 내용에서나 내부 조직에서나 어느 한쪽도 좋은 방송으로서의 바람직한 양상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81년도에) 방송된 제1공화국은 최초의 정치 드라마로서 대단한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으로 봐서는 기획조차 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었는데 우리 제작진은 사실의 전달에만 급급하지 않고 역사 속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하긴 본격적인 정치 드라마를 TV로 방송하기에는 주위의 촉각이 지나칠 정도로 예민했었습니다. 당시의 각박한 정치 상황만큼이나 제작자들도 자신의 양식대로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결코 쉽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당시의 제작자의 뜻에 반해서 도중 하차하는 프로그램은 제1공화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기업가 뿌리가 학자 정치인 누구나 다 1등 하겠다 하는 집념 다 안 갖고 있겠나? 나 돈 없이요. 돈 없이요. 기업 드라마 야망의 25시는 당시 정경유착을 생생하고 흥미있게 묘사했다는 이유 때문에 제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촌놈. 하이. 하하하. 김상 용기를 내. 왜 자꾸 때려요? 도둑놈이라고요? 이완영이도 만나봤더니 별게 아니고 큰 도둑놈이 돼요? 어이, 양심만 가지고 살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공주갑부 김갑순의 경우 민나 도로보데스, 즉 모두 다 도둑놈이라는 유행어를 퍼뜨린 풍자적인 경제 드라마였지만 당시 공교롭게도 이철이 장영자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예정된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오공화국 시절 뉴스 프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언급하지 않아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미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회의 파수꾼으로서 언론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감시 기능을 봉쇄당한 채 획일적이고 편파적인 자세를 보인 보도 부문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신은 나아가서 방송 전체가 신임을 잃게 된 큰 계기가 되었다고들 말합니다. 이 시기 보도 분야에서의 양적 기술적 발전은 눈부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자 정신, 방송 언론인으로서의 소명은 오히려 퇴보되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권한 유착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었다고 해서 내부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나 번민이 전혀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희 일선 취재 기자들은 사내외적인 압력에 부딪혀서 심한 무기력감 속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건 명동성당에서 재야단체가 행사를 주최한 적이 있었는데 주최 측에서 하는 말이 MBC가 뭐하러 왔느냐, 찍어봐야 방송도 안 될 걸 뭐하러 취재하러 왔느냐, 이렇게 해가면서 결국 취재 자체가 봉쇄당하게 됐습니다. 또한 주된 취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를 우리가 거의 매일같이 출입을 했었는데 역시 대학생들의 따가운 눈길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들은 결국 우리 MBC가 얼마나 편파 왜곡 보도를 당시 했었는가를 반증해주는 셈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런 어려운 조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 내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렵사리 취재를 해서 부른 기사가 회사에 들어가서 봤을 때 휴지통 속에서 발견이 되는 그 순간 느꼈던 제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단 이것은 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우리 보도 기자들이 대부분 느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50 시절은 유난히 특집 프로가 많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수한 특집 프로그램들이 국민의 욕구를 수용한다기보다는 정치 기반이 미약했던 당시 집권 세력의 홍보와 체제 유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시기에 MBC가 방송했던 특집 프로그램 중에 보기 드물게 시청자의 호평을 받았던 프로그램은 일련의 자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작품의 완성도뿐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새삼 일깨웠다는 데서 긍정적인 평도 많았지만은 당시 각박했던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을 외면한 음풍농월이 아니냐는 질타도 아울러 받아야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쇼이션의 이덕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입니다. 네, 벌써 10월도 오늘로 마지막인데요. 보도 분야가 사회 감시 기능을 상실한 대신에 일련의 오락 프로그램들은 점점 화려해지고 자극적이 되면서 비대해져 갔습니다. 지나치게 분방해진 텔레비전 쇼를 두고 많은 우려가 제기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이 무렵 가장 자주 들을 수 있었던 노래는 아 대한민국이었으며 그것은 어느 쇼 프로그램에서나 빠질 수 없는 레퍼토리였습니다. 가히 5공화국은 스포츠 전성시대였습니다. 자체 프로야구단을 창설하기도 했던 MBC는 또한 스포츠 중계에서도 방송 시간을 대폭 할애했습니다. 그것이 진정 국민의 여가 선용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스포츠 진흥의 일환이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국민의 관심을 스포츠로 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는지는 의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기에 MBC가 거둔 묵직한 성과로서 반공 드라마의 새 장을 열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동토의 왕국 이후에 북으로 간 여배우 등 말 그대로 대형 반공물들은 규모나 작품의 수준 면에서 그 전에 반공 드라마가 감히 넘보지 못할 획기적인 진전을 보였습니다. 분단 40년의 세월에서 변질된 북한 예술의 현주소. 이러한 대형 반공 드라마들이 작품 그 자체로서 평가를 받은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MBC의 전사적인 노력 그리고 최고의 시청률 기록이란 자랑스런 전적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의문을 남겼던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경직된 한국 사회 역시 얼어붙은 땅에 비유될 수 있었으며 그것은 또한 MBC 조직 내부에 감돌던 경직성과도 닮은 꼴을 이루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현 시점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지난해 여름부터 최근까지 MBC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열망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이제 일상적인 평온 속으로 되돌아온 MBC의 모든 구성원들은 당시의 가쁜 숨결과 함성 그리고 치열했던 몸짓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보다 나은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한 나름대로의 역할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만큼 그 노력이 방송에 투영되느냐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판단해 주실 문제입니다. 방송에서의 변화는 우선 소재 선택에서부터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련의 시도들은 현 시점에서 과거 금기시되었던 방송의 성역을 일단 무너뜨렸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지만 아직 만족하기에는 이릅니다. 국민을 위한 좋은 방송으로 다가가려는 노력들이 단순한 소재주의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방송 내용의 충실도로 연결될 때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방 잠먹고 뭐 하는 거야? 붙잡아라! 우리 모두 인내하고 양보하면서 각자 본분을 지키는 가운데 새 지도자를 믿고 기쁩니다. 왜 기쁘냐면은 옛날에는 그 제약된 소재를 가지고 저희가 드라마를 임해왔습니다만은 근간에 와서는 그것이 이제 자유분방하게 모든 그 소재를 가지고 드라마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연기자로서는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정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옛날에 금기입니다만 지금은 비판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건 참 좋은 얘기인데 비판하는 만큼의 우리가 또 책임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50 때 소재 선택이나 그런 데 제한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요. 이 전원일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 사는 얘기, 그러니까 휴먼 드라마이기 때문에요. 50에서 그 60으로 시절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 소재 선택이나 그 또 표현 방법이 그전하고 달라진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그게 더 오히려 이상한 일 같아요. 그렇지만 방송국 내에서 여러 부서에서 그전하고 다른 방송국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진통하는 모습은 우리가 직접 거기에 이렇게 영향은 받지 않지만은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포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방송의 이런 흐름에 다큐멘터리 부문 또한 조심스럽게 접근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을 가장 능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분야는 라디오입니다. 청취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라디오야말로 좋은 방송으로 거듭나려는 변화의 흐름에 가장 앞장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이크 출동. 오늘 이 시간에는 고려대 사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 있는지, 그리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최근 들어 학교 측의 부정 입학 사례들이 속속 폭로되면서 이처럼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까지 전개된 것입니다. 네. 반대 171표로 유진선 동지의 제명이 확정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유신 제5공화국 다 그런 암울한 세월을 보내고 이번 최근에 와서 이제 격동 30년이 처음으로 MBC에서 기획을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자료와 많은 노력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분위기에서 보다 자유로운 드라마를 만들려고 저희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완벽한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만족할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직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치 코미디를 한다는 것 꿈도 못 꿨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변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코미디도 하고 경제인들을 꼬집는 풍자도 하고 그런 코미디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편안하게 100% 풍자할 수 있고 핵심을 찌를 만한 그런 코미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뒤에서 밀어주십시오. 그러나 MBC 내부의 이런 변화가 시청자들에게도 만족스럽게 받아들여진다고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MBC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과거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향상됐지만은 보도를 비롯한 쇼와 코미디에서는 크게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의 모습을 비교적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현재 MBC는 누구를 위한 방송인가라는 설문입니다. 이 조사 결과는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은 아직도 부유층과 여당의 편에 MBC가 서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현재 MBC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좋은 방송, 국민들이 바라는 방송에 이르기까지는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줍니다. 과거에는 아닌 게 아니라 뭐 보고 싶지 않을 정도죠. 전혀 뭐 신문도 그렇고 특히 뭐 MBC도 KBS하고 똑같이 여기고 차라리 뭐 어디 뉴스 시간은 오히려 피할 정도죠.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게 다 드러나죠, 보면은. 갱신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만은 거기에 종사한 같은 종사원 그 사람들의 책임도 역시 크다고 생각합니다. 각종의 다양한 의견을 솔직히 거기다 담아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적이든 중도적이든 또는 보수적이든 간에 그 의견들을 전부 다 방송에 내보내가지고 그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중립적이고 균형된 감각의 방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 시절에 대사 권력으로서의 그 언론이 권한유착의 폐해로 인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상실해왔던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도의 공정성은 이러한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까지 지배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공급해왔던 그런 MBC를 비롯한 TV 매체가 앞으로는 현재 진통과 과정을 통해서 많은 자구 노력도 함께 기울여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언론 민주화가 없이는 결코 민주화가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MBC에 거는 전민연의 기대는 향후 대단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방송의 본질적인 기능 가운데 하나로 방송학자들은 사회 통합 기능을 꼽습니다. 개인과 사회, 각 이해 집단과 집단 간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갈등을 해소하는 데 방송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급격한 변화와 갈등을 겪고 있는 오늘, 방송이 국민과 각 이해 집단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하나의 공감대를 제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MBC 뉴스가 옛날보다는 많이 낮은 거를 느끼거든요. 하지만 물론 그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들이 접할 수 있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솔직히 열받아요. 민주화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허구는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확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거 좀 조금 참작해서 그래도 평소를 다해도 우리 나라가 평온을 해야지. 현재는 지금 뭐 많이 개선되는 쪽으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부로는 뭐 쬐하게 지적 크게 와닿는 건 없지만은 과거의 텔레비전은 뭐 KBS가 됐건 MBC가 됐건 정권의 하수인과 같은 굴욕적인 자리를 강요당해 왔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텔레비전들이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러나 아직 텔레비전이 공익기관으로서, 국민의 공익기관으로서의 자리를 찾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안정된 자리를 찾아야 될 노력. 예를 들어서 뉴스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좀 더 그 노사분기 현장이라든가 5공화국 진상을 캐는 것 같은 텔레비전만이 할 수 있는 심층 보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돼야 하지 않을까. 과거 잘못된 역사의 궤적은 바로 방송 언론의 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0 시절 유신 독재, 나아가서 분단 40여 년 동안 역사가 파행을 하는 동안 그 이면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여론을 오도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방송 민주화의 노력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방송 민주화의 노력의 결과로 방송 위상이 새롭게 정립이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많은 방송의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방송의 위상이 과연 그 어떠한 역사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의 위상인가는 다시 한번 더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요즘 사회에서 일고 있는 민주화에 대한 욕구만큼이나 다양합니다. 현재 방송이 처해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이 다양한 목소리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모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방송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계층 간, 그리고 이념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질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는 것이라면 요즘만큼 좋은 방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때도 드물다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좋은 방송을 만들어야 할 그런 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한 MBC 조직의 하나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공정방송협의회, 노사협의회 등 제도적인 장치를 두고 있는 노조는 MBC 내에 민주화와 언론 자유에 대한 새바람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MBC가 좋은 방송이 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을 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첫째, 방송이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 두 번째는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있지 못하다. 셋째는 보도의 독자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 위원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 세 가지 그 지적이 서로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한다면은 편파 보도 그리고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과거 5공화국 시절에 문공부로 대표되는 정부 권력이 보도 지침을 통해서 그 왜곡 보도를 하도록, 그리고 편파 보도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그리고 그것이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문공부로 대표되는 어떤 정부 권력 아니면 외부 기관이 공정을 해야 하는 것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교묘한 방법으로 남아있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보도국이나 편성국의 중간 간부, 그리고 우리 일선 그 조합원, 그런 기자나 PD들이 아직 의식이 조금 미약하고, 그리고 공정한 방송, 공정한 제작을 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 조금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KBS 소유 주식은 88년 12월 국회 문공위를 통과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서 태동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인수했으며, 그 뒤를 이어서 현 MBC 경영진을 선임함으로써 MBC의 위상 문제는 일단락된 셈입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외형상으로 분명히 진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보완이 곧바로 방송 내용의 개선으로 연결된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재 나아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야말로 좋은 방송을 지향하는 MBC의 노력을 가장 정확히 잴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예속과 굴종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우리는 새 시대에 걸맞는 더 좋은 방송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앞으로 방송 민주화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우리 문화방송 온 가족이 다 함께 해야 할 지상 과제입니다. 방송의 비민주적 요소는 청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송 문화 창조를 위한 방송 체제 정비와 내부적 개혁이 서둘러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방송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정치적인 아니면 경제적인 혹은 여러 가지의 이해 집단으로부터의 그 압력에 굴복함이 없이 언론인 스스로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방송이라고 우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떠한 것인가, 그다음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갈등은 무엇인가를 파악한 뒤 그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송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은 지금 현재 현실에 너무 안주하지 말고 각계각층의 요구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스스로의 균형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세워놓고 언론 스스로의 창의성을 아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 한마디로 아마 좋은 방송이라는 것을 규정을 짓는다면은 청취자들이 그 방송을 본 다음에 아,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와닿는 방송, 여운을 남기는 방송이 결국은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봄철 프로그램 개편 2주째를 보낸 MBC 구성원들의 가슴에는 좋은 방송을 해야겠다는 열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오늘이 있기까지 그 모두는 좋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애써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들이 제도 언론의 틀 속에서 오랫동안 안주해온 타성 때문에 프로그램 속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MBC의 위상 변화에 걸맞게 우리 스스로에게도 자기 혁신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저의 선배나 동료들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걸어온 길이 영역으로 점철된 것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 또한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의 방송은 오욕보다는 영광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직분에 충실하리라는 다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방송을 향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의 출발점에 서 있듯이 우리의 방송도 민주방송을 향한 첫 걸음마를 뗀 것에 불과합니다. 방송이 사회의 거울임을 염두에 둔다면 좋은 방송을 만드는 것은 MBC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임무일 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MBC의 주인이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MBC가 방송의 본연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봐 주십시오.